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7월 5일 부동산 뉴스 또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꼽아본 뉴스입니다. 6.19 대책, 대출 규제에 아파트 경매 시장도 위축이라고 했는데요. 서울시의 지난달 낙찰가율이 98.1%로 전월 5월달 101.5%보다 약간 떨어졌고 응찰자 숫자도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경매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도 줄었고 매각 받는 비율 자체도 좀 낮아지고 있어서 6.19 대책 약발이 경매 시장에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 뭐 그런 꼭지의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이게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LTV, DTI 강화가 되면서 이제 경매도 결국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돈 많이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경락 잔금 대출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높은 거의 이제 소액으로 대출을 이빠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대출 가득 받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 활용을 하면서 경매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경매 시장에 들어가는 돈, 대출 규제 영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매를 받으려는 분들도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냐. LTV 강화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뭐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에 비해서 6.19 대책 이후에 2천만원 쑥 빠졌다가 아니라 올랐다는 거예요. 규제 비켜난 분양권이 풍선 효과다. 그래서 지금 이데일리 뉴스에서 보면 몇 개의 아파트들을 꼽았는데요. 고덕그라시움, 신길 뉴타운 아이파크, 신촌숲 아이파크 다 작년에 분양한 11.3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에 이제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이죠. 여기에 지금 보면 뭐 4월달, 5월달 이제 전매 제한이 해제가 돼서 전매가 가능한데 6월 초에 그러니까 6.19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에 프리미엄 8천만 원 하던 게 지금 1억까지 올랐고, 뭐 신길 뉴타운 아이파크도 7천 하던 게 8천으로 올랐고, 신촌숲 아이파크도 84제곱미터가 피가 8천 하던 게 1억으로 올라서 한 2천만 원씩 호가가 올랐다. 뭐 기사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5월달, 6월달 보면 조금 줄어든 느낌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4월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고요. 물론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 계약하고 나서 바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6월달 신고된 내용 자체가 지난 4월, 5월달 계약했던 것들을 6월달에 몰아서 신고하면서 이제 그렇게 된 뭐 영향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현장 중개업소의 얘기들을 많이 전했는데요. 그래서 대책 발표 나오고 매수 문의는 늘어났는데 기존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 매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제 좀 대책 나오고 나서 한 2주 지났죠. 근데 실제로 약간 소강 상태고 아무래도 좀 과열이 잠잠해진 느낌이 있는 것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막 호가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규제 비켜난 분양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희소 가치가 있어서.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분양권 전매가 걸려있는 지금 분양 단지들도 굉장히 핫하잖아요. 뭐 청약 경쟁률도 높게 나오고, 한편으로는 기존에 분양했던 단지들도 프리미엄이 꺾이지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 기사에 따르자면요. 그렇다고 보면 시장 자체가 지금 사실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조금 소강 상태로 가고 죽어서 이제 좀 이렇게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되는데, 또 일부 시장들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 강남권역의 인기 단지들에서 거래하시는 부동산 사장님 얘기 들어보면 물건들이 막상 출발이 안 되는, 부동산에서 출발이 안 된다는 건 매도 의뢰를 해놨던 분들이 계약하자고 하면 좀 생각해 볼게요 하고 이렇게 물러서는 경우들이 좀 나온다고 하고요. 물건이 조금 쌓이는 것 같다가도 또 좀 싸게 가격이 조정이 되면 거래들도 좀 곧잘 되고 있어서 시장이 그렇게 막 침체로 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현장을 중심으로 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제가 지난주에 또는 뭐 이번 주 초까지 읽었던 뉴스 기사들은 조금 안정세 이런 느낌의 기사였다고 하면 또 꼭 그렇지만은 않다. 지금 반사이익을 얻는 지역들, 풍선 효과로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고 매수들이 움직이고 있다. 뭐 그런 이면이 있음을 좀 함께 이 기사를 통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디 보도자료를 냈는지 전세 가격 관련해서 기사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막 여러 언론사들이 있는데 그냥 하나만 읽고 넘어가려고 끄집어냈는데요. 2년 전 전세 계약할 땐 8,700만 원 올려줘야 되는데 서울 전세 재계약 올해는 그나마 3,000만 원 올려달래네요. 좀 제목을 굉장히 소설처럼 잘 뽑았죠. 전세값 상승률 자체가 전년에 비해서는 조금 높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전세 얻으려는 수요들이 매매로 자꾸 도니까 이제 매매값 가격은 불안하면서 한편으로는 전세값 상승률은 좀 주춤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에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그만큼 전세 가격이 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그렇게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안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하반기 들어서 입주하려는 서울 안에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하반기에 이제 수도권에는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많아서 전세 가격들 좀 빠질 수 있다. 그런 내용도 하고 있는 한편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이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의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오히려 시장이 국지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불안할 수도 있다. 그 양면적인 부분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가 나왔으니까 통계 한번 읽어주면서 전세 관련된 임대 가격 관련된 기사가 여러 언론사들에 나왔길래 이렇게 한번 꼽아봤습니다 하고 끝내려니까 약간 아쉬워서 전국 22만 가구가 하반기에 입주할 예정인데 동탄, 이신도시나 시흥, 수원, 평택 그러니까 수도권 쪽에는 아무래도 입주하는 물량들이 많아서 전세 물량이 풍부하니까 이런 쪽에 가서 전세를 구하시면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한 전세 물량들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재개발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서울, 강동 찍었는데 아마 둔촌주공 아파트 찍어서 얘기하는 거겠죠. 강남권역들도 이주하는 데들 뭐 개포 1단지도 이제 빠르면 올 하반기 개포 4단지 관리 처분 났으니까 개포 4, 개포 1 이런 데들 이주 물량들이 확실히 많이 잡혀 있긴 있어요. 그런 이주 물량에 따른 전세 가격 불안도 하나의 고려하고 계셔야 될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제동 걸린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하는 건 청년들한테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려고 서울시에서 이 역세권 청년주택을 땅 갖고 있는 지주가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이렇게 주는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얘기하는 지역, 용도 지역에서 가장 용적률이 높은,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다는 얘기는 내 땅이 10평인데 땅이 10평인데 60평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용적률 600%라는 얘기거든요. 상업지역이 가장 용적률이 높은 땅입니다. 주거지역은 물론 이제 한 중간 이하 정도? 주거지역 그렇게 용적률이 이렇게 높은 땅은 아니죠. 서울시가 이제 대부분 서울시에 있는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 대지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많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 200%거든요. 그래서 곱게 상하는 250%고. 근데 이런 땅들을 갖다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종 일반 주거지역 서울 뭐 200%면 용적률 200%짜리 땅이 600%짜리 땅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20평만 지을 수 있던 게 60평을 지을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임대 수익을 많이 누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용적률을 올려주는 이유는 청년들을 위한 저가의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렇게 해서 의무 임대 기간을 하고 나면 이제 네가 말 그대로 10년 동안, 8년 동안 임대를 싸게 주게 되면 발생되는 손해를 이 용적률에서 커버해라. 그러니까 싸게 임대 주고 있다가 10년 뒤에 뭐 제값을 빠고 팔자. 그때부터 세를 제대로 받든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옵션을 걸어놓은 형태의 그거죠. 근데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서울시가 심의를 이렇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하기 위해서 지주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용적률을 올려주실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시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되는데 시의회에서 용도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시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되는데 의원들이 도시계획 원칙에 어긋난 난개발 가능성,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통과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 과정에서 실제 통과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뭐 각
신청하고 있는 지역들, 보류 반려된 단지들 지역들에 대한 뭐 얘기들이 있는데, 자, 뭐 내용의 핵심은 이거죠.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원칙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바로 옆 건물들의 일조권 침해, 교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가 뭐 지역 재개발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뭐 좀 그렇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 주차장 문제라든가, 뭐 건물 안에 주차를 못 넣으면 뭐 밖에 주변에 길에다가 불법 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밀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높아지는 것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하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의 상업 지역 수준으로 높이 용적률을 지어서 지으면 확실히 일조권 문제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함부로 해주지는 못하겠다. 서울시에서는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였나요 뉴스 읽은 것 중에, 이게 역세권 청년주택 될 수 있는 조건이 뭐 2개 지하철역이 교체하는 역 주변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30m 이상 도로가 지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25m로 줄어들면서 이 가능해진 지역이 뭐 노량진이라든가 신림도 추가할 이 도로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이제 바뀌었다, 그런 기사를 읽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과 같은 민간 임대주택, 저렴한 민간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상황인 거고, 한편으로 이제 해당 구에서 이제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걸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간 난개발이 될 수 있어서 무조건 해주지는 못한다 해서 선별적으로 좀 걸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제 그런 분위기 를 전해드리기 위한 기사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동,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기획단 발족.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사업 기획단이란 거를 이제 발족했대요. 그래서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거점 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제가 이 기사를 꽂은 이유는 뭐 이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을 큰 하나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큰 축으로 삼고, 그걸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획단,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을 국토부에 이제 두고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라는 건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과를 좀 보려고 봤어요. 그래서 지원 정책, 경제거점 재생, 도심 재생, 주거 재생, 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한 꼭지가 있는 거고, 도심 재생, 도심지를 어떤 식으로 정비할 건지에 대해서 따로 인력이 따라 붙는다는 거니까. 근데 뭐 이것만 봐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놓는 보도자료들이나, 결국은 유형을 만들고 어떤 국토부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유형을 만들고 선 모델을 만들어서 따라오게끔 하겠다는 거니까, 좀 좋은 모델들, 뭐 제가 방송 통해서 꾸준히 얘기하는 부분들 중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게 그런 거거든요.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어쨌거나 정부에서는 이게 말 그대로 택지지구 개발에서 집 짓는다라는 부분만 아니더라도 뭐 재생 사업을 통해서도 주택 공급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양질의 주택 공급을 필요한 지역들, 도심 지역이든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좀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여기 도시재생을 위한 6개 유형, 15개 모델 안에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 다 들어가 있다라고 뭐 앞서 말씀드렸고요. 어느 정도로 무게감 있게 다룰 것이냐, 좀 한번 꾸준히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좀 잘 포장해서 국민들한테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거주자 경기도 아파트 최다 매입 지역은 고양시라는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러니까 서울시에 사는 사람들이 경기도 바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아파트들을 매입하는, 서울 사람이 경기도 가서 주택을 사는 것을 좀 따져봤더니 제일 많이 산 데가 고양시래요. 고양시는 서울 북서부권에 옆에 있는, 바로 끼고 있는 지역이 고양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항상 그럼 고양시가 제일 좋다, 그런 표현보다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 입주해서 공급되는, 최근에 입주하고 그 다음에 자리 잡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았다는 얘기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보면 이 지난해에는 하남시가 많았다고 그러고요. 하남시 같은 경우는 미사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위례 신도시 하남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 사람들이 바로 옆에 가서 사는 게 아무래도 입주 물량 이런 것들에서 영향이 없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최근에는 이제 고향 쪽에 이런 게 많이 있었나 보죠. 서울 부동산 가격이 확실히 지금 최근에 상승한 것도 보면요, 저도 이제 작년, 재작년 이렇게 가격 보고 지금 보면, 물론 이런 서울 수도권 지역들이 부동산이 상승한 것도 있지만, 보면 진짜 이 오른 폭을, 어떤 오른 금액 오른 걸 보면 강남 쪽 이런 데, 말 그대로 서울 안에서도 중심지 이런 데들이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조금 덜 선호하는 지역들은 오르긴 올랐지만 오른 폭은 좀 작은 것 같고, 고양시나 이런 데들, 고양시를 예를 들자는 건 아니지만 수도권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른 폭 이런 걸 보면 약간 서울 메인 블록들보다는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서울 안에 뭐 유지의 집을 사고 싶겠죠. 근데 다 돈이 부족하고 현금이 딸리고 하니까 결국은 맞는 재력 또는 이제 가용한 어떤 자금 수준에 맞춰서 집을 보다 보니까 이제 밀려서 나가는 거기에 하겠죠. 그 중에서 이제 택지지구, 특히 이제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 고향에 뭐 고양이든 남양주든 여기 지금 기사에서 언급되는 데들이 다 그런 데들이거든요. 많이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할 말이 없다. 강남, 서울, 부촌자리 탈환 3년 연속 집값 1위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동산 114의 어떤 가격 보도 자료를 또 여러 신문사에서 이제 찍어서 이 해석 자료를 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강남이 쭉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제일 높은 지자체 구는 강남구가 1등으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쭉 차지하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서초구. 옛날에는 서초구 자체가 강남구에서 떨궈져 나온 구예요. 강남구가 서초구, 강남구로 분구가 된 거거든요. 80년대 중반에는 강남구 서초동이었어요. 서초구 서초동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서초구 서초동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 가족 같은 지역이긴 한데, 근데 2014년까지는 서초구가 1등을 하다가 2015년부터는 다시 강남구가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으로 1등 차지해서 지금 올해도 2017년에도 강남구가 1등이래요. 그래서 평균 매매가 강남구가 12억 9,100만원, 거의 13억이네요. 그리고 서초구는 12억 9천만원, 한 100만원 차이 나네요. 그래서 서초구가 2등. 서초구가 2000년대 중후반에 입주했던 단지들, 이런 데들, 뭐,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나 이런, 그런 물량들이 좀 생기면서 좀 가격을 이끌어 나가다가 또, 뭐, 대치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개포도 최근에 이제 강남권에 재건축 분양하면서 또 이제 밀려나온 단지들, 이런 데들, 비싼 데들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강남이 역전해서 가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압구정동 이런 데도 또, 압구정동도 강남구잖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럼 서울은 그렇다 치고 이제 경기도권은 어디냐, 과천이 제일 비싸답니다. 평균 한 8억 4천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 비싼데 성남 5억 7천. 성남이면 이제 분당 있는 곳이죠. 판교.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2등. 그 다음에 하남이 3등이에요. 하남 3등이면 하남 아무래도 미사라든가 위례라든가 이런 지역이 이제 쫙 떠오르면서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광명도 뭐 3억 9,870만원으로 되게 높은 편이에요. 뭐 되게 높은 편이라기보다는 광명이 4등이에요. 광명 같은 경우 이제 광명의 한동 주공 아파트들 재건축한 단지들 이런 데들이 아무래도 가격 이끌고 있고, 광명 역세권 개발에서 이제 거기는 분양권이니까 포함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광명도 재건축 아파트들 이런 데들이 많이 있고, 또 구로 디지털 단지 또 배후 주거 지역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 가격을 이끌어 나가는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안양이 5등이고 용인 6등이에요. 용인 같은 경우는 어떤 언론 기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용인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3등인가? 이 과천, 성남, 용인 이래서 3등이었는데 3등에서 6등으로 떨어져서 용인 부동산 가격들이 조금 하락세를 상승을 하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처진 그런 지역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공급이 많이 있는 신도시, 1기 신도시 중에서는
분당 1등, 부동의 1등이라고 하고, 분당은 뭐 아까 좀 전에 경기도에서, 분당이 있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과천 다음이었으니까 당연히 높겠죠. 분당 1등. 그 다음에 일산이랑, 평촌이 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위는 그렇게 되는데, 제가 눈여겨보였던 기사는 이겁니다. 평촌은 9점 대비 90% 넘게 회복한 반면에 일산은 80% 초반까지 회복했다. 라고 하고요. 분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가격 상승세, 물건 좀 핫하다라고 제가 기사에서 얼마 전에 읽은 것 같아요. 예, 분당 쪽으로 또 이제 막 투자들이 일부 들어가는 부분도 최근에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기사는 대충 이 정도고요. 자, 요거는 네이버 데이터랩 한번 좀 꼽아봤어요. 자, 보세요. 예, 오늘 지금 시간대별로 지금 계속 나오는 건데, 뭐 송혜교, 홍준기 1, 2등 계속 가네요. 뭐 결혼 발표했다 그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제가 보고 싶은 건 12등의 이 아파트 투유입니다. 이 아파트 투유를 사람들이 지금 네이버에서 실시간 검색을 12등에 걸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급상승 트래킹.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지금 청약하는 단지도 되게 많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트 투유 가서 확인하려고 지금 검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청약 경쟁률들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하네요. 시장 아마 정부에서도 청약 경쟁률 어떻게 나올지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 뭐겠습니까? 8월달 금융 가계부채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후속타 시장의 에너지를 어떻게 잠재우려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청약 경쟁률은 되게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고 있겠죠. 저도 오늘 저녁에 청약 경쟁률 어떻게 나올지 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짤막하게만 읽으려고 그랬는데 또 오늘도 좀 불필요하게 길게 읽은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또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부동산이었습니다.